자, 교재는 450페이지. 자, 34강 문서죄입니다. 자, 문서죄는 통화 유가증권에 관한 죄보다 확실히 양도 많고 어렵고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자, 보호법익을 보죠. 자, 보호법익은 됐고, 자, 보호 정도는 추상적 위헌범. 자, 이 점도 똑같아요. 통화죄, 유가증권, 문서죄 모두 공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격을 볼 텐데, 자, 이 부분은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는 150페이지. 자, 조문 자체는 공문서가 먼저인데 사문서를 먼저 배웁니다. 사문서 배우고 난 다음에 공문서를 배울 텐데, 여기는 모든 죄는, 자,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미수가 있고 목적범이 있다. 밑에도 공문서 쪽도 미수 있고 목적범이 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죄는 미수가 있고 목적범이 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안 되는 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각종 진단서 있죠. 진단서. 그쵸? 진단서. 허위 진단서죠. 진단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끝에 행사죄로 끝나는 거. 행사죄 끝나고 부정행사죄도 행사죄로 끝나잖아요. 그럼 쭉 내려와서 공문서 쪽에 가면 역시 행사죄가 있고, 그때 또 이제 부정행사죄 할 때 행사죄로 끝난단 말이죠.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데,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 할 때 불실기재죄 이 부분,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위 진단서 작성죄, 진짜, 다음에 불실기재죄 할 때 부자, 각종 행사죄, 행자, 그러니까 행진부, 이렇게 행진부, 이 세 가지는 목적범이 아닌데,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출제가 잘 돼요. 여기서보다는 총론 교재에서 다음 중 목적범인 것은 몇 개인가 아닌가 할 때 꼭 나오는 것이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몽땅 다 목적범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두셔야 될 것이 이 사문서 부정행사죄인데요. 공문서 아닙니다. 밑에 여기 공문서 나오죠? 여기. 이 공문서 부정행사죄 나오잖아요. 자, 이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미수가 있어요. 미수가 있는데, 미수가 있어요. 전부 다 미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 사문서 부정행사죄만큼은 미수가 없어요.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이것도 출제가 잘 되고. 자, 그러면 교재 와보세요. 자, 이렇게 외우시라니까요. 전부 다 목적범이고 전부 다 미수인데 예외가 있다니까요. 그게 1번 체크, 2번 체크. 그리고 2번부터 먼저 보면 각종 행사죄, 행자 동그라미, 진단할 때 진짜 동그라미, 부실할 때 부자 동그라미, 행진부, 이 세 개는 목적범이 아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문서입니다. 사문서 부정행사죄. 요거는 미수가 없다. 즉 공문서는 있는데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없다. 이렇게 꼭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본질이 나오는데 형식주의, 실질주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 노트를 펴보세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 이거 배운 적이 있었죠.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세 가지,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세 가지. 그쵸? 이거 배웠죠? 자, 이 부분을 150페이지를 가보시면 자, 하단부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자, 방금 보신 대로 권한이 없는 자, 그 다음에 권한이 있는 자 이렇게 배웠어요. 세 가지. 그런데 여기서 권한이 없는 자를 문서죄에서는 형식주의, 다른 말로 유형위조 이렇게 불러요. 형식만 따진단 말이에요.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라면 내용은 묻지 않아요. 내용은 진정이든 아니든 간에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면 몽땅 죄가 된다는 것이 바로 형식주의고 유형위조. 두 번째는 권한이 있는 자면 즉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내용을 따진다. 내용이 진정이면 죄가 안 되지만 권한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용을 허위로 쓰게 되면, 그쵸? 여기 허위로 쓰게 되죠. 허위로 쓰게 되거나 부실로 쓰게 되죠. 이렇게 내용이 허위라면
그때는 위조다는 개념이 바로 실질주의라 그래. 실질주의. 다른 말로 무형위조. 형태는 겉으로는 형식으로는 뭐 하자가 없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자가 있는 거. 무형위조. 아시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형법은 어떤 태도일까? 형법은 여기 있는 거 싹 다 처벌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형법 공문서는 여기 있는 거 싹 다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든 실질주의든 가리지 않고 공문서는 몽땅 다 처벌을 해요. 그러나 사문서를 잘 보셔야 돼요. 사문서는 유형위조라면 유형위조는 이 세 가지가 유형위조였잖아요. 유형위조였다면 그건 몽땅 다 처벌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무형위조에서 견해를 달리해요. 무형위조에서 우리 형법의 태도는 원래 처벌하지 않아요. 이 점에서 공문서와 다른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허위 진단서 작성죄. 이 진단서만큼은 예외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공문서는 싹 다 처벌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형식주의가 다시 한번 형식주의는 여기 보세요. 공문서도 처벌하고 사문서도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은 형식주의가 원칙인데 실질주의를 보면 실질주의는 공문서는 처벌하지만 사문서는 그걸 처벌하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그렇죠?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만 채택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다시 한번 형식주의는 공사문서 다 처벌한단 말입니다. 실질주의는 공문서만 처벌하고 사문서는 처벌하지 않는데 진단서만 예외적 처벌하니까 우리 형법은 형식주의 원칙이고 실질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보세요. 형식주의. 자, 형식주의는 성립, 권한이 있는 자가 한 것인지 아닌지만 묻는다. 내용은 묻지 않고요. 성립이 진정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기 유형위조 있죠. 유형위조는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형식주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방금 보았듯이 위조, 변조, 적용, 모용 이 세 가지가 요 유형위조로 대표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실질주의라는 것이 내용을 따진단 말입니다. 내용을. 그래서 내용이 진실이면 죄가 아니고 내용이 허위이면 죄가 된다 이런 말이지. 성립 자체를 따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무형위조라고 한다. 실질주의 나오잖아요. 그렇죠? 권한이 있는 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 방금 배우신 대로 허위작성, 불실기재, 변개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진다. 결론이 뭐다? 자, 밑에 형법의 태도인데 이쪽이 좀 중요해요. 형법의 태도. 그래서 형법은 공문서는 싹 다 처벌한다고요. 사문서는 유형위조는 처벌하는데 똑같지. 자, 무형위조는 원래 처벌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뭐다? 진단서만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이 3번인데 형식주의가 원칙이다. 자, 기출문제 가죠. 판례 가죠. 판례. 자, 파란색을 들어보세요. 회의록 세무 쳐보세요. 회의록이 공문서에 사문서에. 예? 사문서잖아 이거. 그쵸? 공문서 아니죠? 사문서입니다. 자, 피고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석한 바 없는데 참석하면서 출석 하회까지 보았다라고 기재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 밑줄 그어보세요. 참석하여, 검정색으로. 참석하여 사회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뭐죠? 허위작성이에요. 허위작성인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무형위조는 권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권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권한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진단서만 처벌하지 나머지는 처벌하는 종이 없다고요. 회의록은 진단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지만 진단서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문서의 무형위조다 이 말이에요. 현행법 하에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출제된 적이 있었고 다음 페이지 똑같아요. 다음 페이지. 자, 파란색으로 역시 회의록 세무 치시고 사문서죠? 사문서인데 진단서 아니죠? 근데 참석도 안 했는데 마치 참석하면서 의의권을 행사한 것처럼 썼다. 그리고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피고인에게 위임했으니까 이것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문서의 무형위조인데 진단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 무죄다 이 말. 자, 문서죄도 중요하죠.
그쵸? 유가증권 중에 있듯이, 작물 중에 있듯이, 문서죄의 개념 자체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 문서가 되려면요. 자, 계속성 띄어야 되고, 증명력이 있어야 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명의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문서가 됩니다. 첫 번째, 자, 계속적 기능부터 볼까요?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자, 물체에 결합되어 있는 의사표시 자체는 계속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방법을 보면 문자 부호, 서명 낙관 될 수가 있는데, 서명 낙관은 인정으로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건 시험 나오지 않고요. 이 3번이 시험에 나와요. 자, 생략문서인데, 이 생략문서가 문서일까? 자, 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의 일부인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 이것이 생략문서인데, 문서를 보고 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들어보시면, 은행의 접수 일부인, 그렇죠?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세무계장 명의 소인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래서 은행 접수 일부는 은행인 사무소잖아요. 소인은 세무서 나와 있으니까 공문서이고 전부 다 문서로 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드릴 게 없고,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자, 문서라 하는 것은, 그쵸? 검정색 들어보세요. 원본, 그 다음에 복사본도 돼요. 복사본도 문서로 본다. 그리고 그 내용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면 문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빨간색 들어볼까요? 자, 생략문서 동그라미. 끝에 문서로 본다. 그쵸? 그 다음, 2번 끝에 최초 합의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험 한번 나온 적 있어요. 합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입증자료로 썼다. 뭐 증명적 기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본이든 사본이든 입증자료니까 뭡니까? 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아닌 거 볼게요. 자, 파란색을 들어보시고, 자, 이미지 세모, 파일 세모, 문서 아닌. 왜 그럴까요?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성이 없잖아. 계속성이. 그쵸? 컴퓨터 스위치 내려버리면 푹 꺼지잖아요. 문서가 아니지. 파일 역시 마찬가지로 손에 잡아본 적 있어요? 이것도 문서를 열어야지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어야지 문서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계속성이 없으므로 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2번도 역시 파일 세모 치시고, 3번도 파일 세모 치시고, 그런 거 봐두시면 돼요. 문서가 아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명적 기능.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증명 능력이 있어야 되고, 증명이 있어야 되고, 됐습니다. 자, 보장적 기능을 가볼게요. 자, 보장적 기능에는, 자, 문서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의사표시 내용을 보증할 수 있는, 즉, 명의인이죠. 명인이 표시가 되어 있을 때, 문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익명의 투서라든지 협박장, 그래서 명의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서가 아니다. 이런 말이고. 그럼 명의자가 누굴까요? 자, 명의는 문서의 표현 내용이 귀속되는 의사표시 주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밑에 판례 볼게요. 대표이사가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문서의 명의자가 누군가요? 자, 명의자가 누구예요? 응? 자,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문서 있잖아요. 그럼 명의자가 대표이사는 작성자지, 작성자. 대표이사가 그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라 했으니까 이 사람은 작성자지 명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때 명의자 누구다? 회사다. 회사 동그라미 치시고. 자, 됐죠? 자, 명의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끊고, 특정되었다면 반드시 그 명의자의 서명 날인이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특정되어 있으면 돼요. 자, 밑에 판례 볼까요? 자, 문서에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판별 미술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문서로 볼 수 있다, 이거. 자, 됐고요. 자, 실제성 여부인데요. 자,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진적 문서라고 오신케 할 정도가 되면, 그쵸? 오신케 할 정도가 되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전부 다 문서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 일단 검정색으로 표시할게요. 사자 동그라미, 허문이 동그라미도 이것이 문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판례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원본성 여부인데, 자, 문서는 이제 일단 원본은, 요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번인데요. 형법은 89년도입니다.
237조 2를 신설해가지고 우리 앞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복사 문서도 복사 미치고시고 문서성을 인정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사한 문서를 또 다시 재사본하는 것도 문서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필사본은 아닙니다. 등본, 초본 우리 띄본 적 있죠. 동사문서 가서 인증을 받으면 이것이 문서가 되는 거죠. 자, 밑에 판례 갑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이 판례는 워낙 중요한 판례예요. 자, 문서 위조죄는 쭉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 일반 사람이 봤을 때 그렇죠?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랬다면 빨간색으로 혐의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망자 동그라미 하였다 할지라도 문서가 되는 것이다. 됐어요? 중요한 말은 밑에 공문서, 사문서 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판례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공문서는 그래고 사문서는 안 그래도 이렇게 공문서를 사문서를 구별했었는데 지금은 공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요건만 구비해 주었다면 허무인이든 사망자든 전부 다 문서로 본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조심하시고요. 됐어요? 이러한 논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도 같이 적용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요건을 구비하고만 있다면 빨간색으로 역시 허무인 동그라미, 사망자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은 공문서, 사문서 같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것이 요게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옛날 판례인데 요 옛날 판례대로 나오면 틀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다 틀린 문제이고 요렇게 판례가 바뀌었음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밑에 문서로 보는 거 보겠습니다. 자, 역시 쭉쭉 나왔네요. 그 밑에도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이런 요건이 구비가 되고 있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실존 여부 동그라미 그보다 문서다. 복사 문서, 복사본 아까 문서라 그랬죠? 복사한 것을 또 다시 4번 든 거 문서다 이 말. 그 밑에도 4번 동그라미 치시고 문서다 이 말. 그리고 다시 복사한 제4번 동그라미 이것도 문서다 이 말. 자, 그 다음 이제 공문서, 사문서를 보겠습니다. 공문서가 뭔가요? 공문서는 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공무원이 쓰는 건 맞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공문서가 되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공문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국립대 나오신 분들이 있죠? 국립대 학생증 공문서입니다. 여권, 피의자 신문조서, 그다음에 국립경찰병원장 명예의 진단서 전부 다 공문서입니다. 근데 외국은 아니에요. 자, 외국은 세무 치시고 판례가 있습니다. 홍콩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홍콩 경찰청 발행이 나와 있죠. 그래서 외국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사문서다. 사립대 나오신 분들 사문서입니다. 자, 복합문서를 가볼게요. 자, 복합문서가 출제가 아주 잘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인감은 공문서잖아요. 인감은 공문서를 검정서를 한번 해볼까요? 인감은 공문서잖아요. 그 다음에 인증서 공문서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학교 교원 실태 카드가 있는데 이 학교장 의견나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공문서로 봐요. 그 다음 주치운전자 적발보고서 공문서죠. 그 다음 이혼 확인서 등본 이 등본은 공문서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용도라는 뭐예요? 이 사용용도라는 인감 증명서 중에서 사용용도라는 사적인 내용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로 봐요. 사정서는 계약서를 말하기 때문에 사문서고요. 자, 국립학교 교원 실태 조사 카드에서 교사 명의의 전처리만 기재란 이것은 사적인 내용을 쓰는 거니까 사문서로 봐요. 운전자 서명란은 자기 이름 쓰고 사적인 내용 쓰는 거니까 사문서고요. 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는 개인이 사적인 내용을 쓰는 것이니까 사문서가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파란색 글씨는 사문서고 검정색 글씨는 공문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복합문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판례 볼게요.
자, 사서증서 기재 나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사서증서가 있어요. 그리고 사서증서에 인증서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서증서라는 것은 사서가 뭐죠? 사사로운 사람들이 작성한 거.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개인들, 민간인이 써온 거.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계약서를 말하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사문서예요. 근데 이 계약서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으러 가는데 이 인증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인증을 어디 가서 받아요? 공증인이 인증해 주는 거예요. 공증인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인증을 해주는 이 인증서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공문서예요. 공문서. 그러니까 사서증서는 사문서인데 인증서는 뭐예요? 공문서예요. 공정증서는 그 계약 내용을 몽땅 다 공증인이 써주는 거예요. 공증인이 써주고 공증인 인증까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공문서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사문서인 것은 사서증서밖에 없어요. 여기 나오죠? 여기 이 사서증서 인증 기재 부분은 자 어떻게 해야 되나? 빨간색을 들어볼까요? 빨간색을 들어볼게요. 인증서. 인증서는 동그라미라고. 동그라미 공문서다. 이제 공문서를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동그라미다. 그리고 학교장,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장이 쓴 것은 공문서다. 파란색을 들어볼게요. 자, 사서증서죠. 사서증서. 인증서가 아니고, 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자, 기재 내용, 세모.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 세모. 이것은 개인들이 써온 것이니까 사문서. 사문서 변제죄다. 공문서가 아니고. 근데 인증을 받는 것은 공문서다. 이 말. 자, 교원 실태 조사 카드가 복합문서인데 학교장이 쓴 것은 공문서이겠지만 교사 명의로 쓴 거, 사적인 내용들 쓴 것은 사문서다. 이거. 그래서 마지막 그 대지로 공문서가 아니다. 사문서 위주지. 자, 됐고. 자, 도안인데요. 자, 도안은 문자 외에 상형적 부여에 의해서 관념 의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뭐 지적도, 그다음에 뭐 신체도, 담뱃값 이것이 이제 도화죠. 우리 판례도 사도와 담뱃값 동그라미. 담뱃값을 뭐로 봤다? 도화, 사도화로 봤다. 밑에 사도가 나오죠? 사도화로 봤다. 담뱃값을 사면 그 담뱃값의 그 특이 도안이 있잖아요. 이 도안이 바로 도화인데 이것을 바꾸게 되면 사문서 변조가 되겠죠. 사도화 변조가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공문서로 본 것을 볼게요. 자,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이렇게 돼 있는데 명의로 작성된 빨간색으로 공증 동그라미. 공증문서죠. 자, 인증서 동그라미. 공문서입니다. 그다음 십지지문 지문대조표 동그라미. 공문서입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경찰관만 이거 찍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다 찍어봤습니다. 주민등록증 낼 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십지지문 지문대조표 찍잖아요. 그 공문서입니다. 국립경찰병원장이네요. 공문서입니다. 지자체장이 들어가면 공문서입니다. 공사감독 일지니까 이거 공문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사문서를 볼게요. 파란색을 들어보시고 계약세모 이건 배웠죠? 공단이 작성한 선박검사증서. 공단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문서입니다. 계약, 세모. 그 다음에 시중은행 직원 우리 배웠죠? 죄형법정주의 할 때 배워요. 시중은행이 공무소가 아니잖아, 그쵸? 시중은행 직원도 공무원이 아니고 세금수납 영수증 사문서입니다. 은행의 접수 일부인 은행이라 했잖아요. 은행 세무 치시고 이거 아까 생략문서라 그랬어요. 근데 은행은 사문서다. 그 다음 주치 운전자 적발보고서 이거 공문서라 그랬는데 운전자라는 사문서라 그랬어요. 사용용도란 인감증명서는 공문서인데 사용용도라는 사적인 내용을 쓰는 것이니까 사문서다 이 말이고. 자, 이혼신고서 나왔네요. 이거 사문서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등본은 공문서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밑줄 그은 것은 다 공문서인 거예요. 여기 다 공문서고요. 요거 인간 공문서고요. 앞에 나와 있나? 앞엔 안 나와 있네요. 근데 파란색은 세모 친 것은 사문서다 이 말이. 그리고 여기 이혼 신고서도 이거 사문서다 이 말이. 됐죠? 앞에 나와 있는 등본은 공문서라 그랬고, 기출문제처럼 나오면 틀리단 말이죠. 자, 이제 사문서 위조 변조죄를 볼게요. 자,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서 여기 나와죠? 자, 나오죠? 위조는 뭐라고요? 여기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의 명의를 모용했을 때, 그쵸? 변조는 여기다가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똑같이 추가되면서 마지막으로 진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일성 유지가 들어가고요. 맞죠? 그 다음에 자격 모형은 똑같은데 자기 이름을 쓴다는 거, 타인 자격만 사칭한다는 거, 이런 것들 전 시간에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면, 자, 사문서 위조죄, 변조죄 객체가 뭔가요? 상윤이 사문서겠지. 조문을 보시면 역시 목적으로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 문서를 도화를 위조 변조했을 때 여기서 권리, 의무, 사실 증명이 나오잖아, 그렇죠? 여기서 권리, 의무가 뭐고 사실 증명이 뭔지는 나오는데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사실 증명은 뭘 말하는지 되어 있습니다. 안 나와요. 됐어요? 예를 들면 이 권리, 의무에 관한 건 뭐 적지 마시고요. 뭘 것 같아요? 유언서라든지, 예? 매도 증서라든지, 뭐 차용 차용증이라든지, 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이 사실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천서라든지, 뭐 이력서라든지, 뭐 확인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온 적도 없지만 그냥 읽어놔 보세요. 근데 이건 나온 적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건의문 동그라미, 누구한테 호소하는 호소문 이런 것들은 사실 증명에 관한 문제 중에서 사문서로 본다. 이렇게 사문서로 본다.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보시면 여기 호소문 작성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배포하였다면 위 호소문은 사문서에서 말하는 사문서가 아니므로가 아니고 사문서죠. 틀렸단 말이에요. 여기 틀렸단 말이에요. 자, 위조의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했을 때 위조가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닙니다. 승낙을 받거나 포괄적 이음을 받거나 그러면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밑에 초월하거나 취지에 반하거나 이거 전부 다 권한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자,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고 새로운 문서를 작성시키나 한다든지 미완성을 완성으로 바꾼다든지 동일성을 상실시켰을 때 중요 부분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무효가 된 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든다든지 즉 동일성을 상실시켰다든지 뭐 간접 정도 되고요. 자, 정도는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오심케 할 정도이면 되고요. 그렇죠? 반드시 그 명의자의 서명 날인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임케 할 정도면 된다. 자, 위주로 본 거 볼게요.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 중요 부분을 바꾸면 요거 위조가 돼요. 그 다음 아니 갑교회를 탈퇴했잖아요. 그럼 권한이 없는 사람이지, 그치? 탈퇴했는데 갑교회를 탈퇴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전히 갑교회 명의 동그라미 하였다면 위조가 되죠. 자, 수탁자가 신탁받은 채권을 증여받았을 뿐이지 명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동의를 받지 않고 동그라미 위조가 된다. 초월 나오잖아. 초월. 월권이죠. 그렇죠? 취지에 반했다. 이렇게. 초월했다. 권한문제가 초월을 했다. 다 위조입니다. 위조. 다 나오나요? 그냥 뭐 동그라미 치면 되네요. 초과했다. 범위를 벗어났다. 70원인데 왜 1억 5천을 쓰냐고요? 월권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기망했다는 것이 뭐죠?
기망이 뭐예요? 위임 취지에 반해서 한 거. 사기 보면 범죄 목적, 전부 다 범죄 목적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세 가지는 다 뭐예요? 위임 취지에 반해서 한 거. 위임 취지에 반해서 한 거. 아까 돼서 전부 다 뭐가 돼요? 위조가 돼요. 특히 10번이 아주 잘 나와요. 정당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기망을 통해서 한 것은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위조로 간단 말이죠.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자, 그게 바로 23번 판례인데, 23번이 아까 그 판례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그쵸? 날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까 그 판례란 말입니다.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조가 돼요. 위조. 이것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음 작성에 쓰라 했잖아. 감 명의로 쓰라 했잖아. 제 1순위를 하라 했잖아. 근데 다 어떻게 했어요? 약속음 작성이 아닌 이의신청 취하서를 썼다. 감 명의가 아니고 왜 병합을 하냐고. 1순위인데 왜 2, 3순위로 하냐고. 왜 다른 내용을 쓰냐고. 왜 전혀 다르게 쓰냐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다 역시 위임 취지에 반해서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포괄적 승낙이 있는데 왜 포괄적 승낙하라 할지라도 왜 실제 분양되지도 않은 걸 쓰냐고. 그것도 위임 취지에 반해서 쓴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자명인데 왜 사 죽었는데 왜 생존 중에 일자를 쓰냐고. 그렇잖아요? 왜 의사에 반해서 쓰냐고. 전부 다 그런 뜻이야. 이게 다 위임 취지에 반해서 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 다음, 본명 대신에 가명이나 위명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그쵸?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면, 유지, 파란색으로, 유지 세모, 치면 죄가 안 된다 하지만, 빨간색으로, 동일성이 완전 달라져요. 상이하다. 그러면 위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방 아가씨가 가명을 쓰잖아. 그쵸? 가명과 허위의 출생 연도를 써요. 그러면 사문서 위조다. 위조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 다방 업주로부터 선보금을 받고 가명과 4살 어린 허위의 출생 연도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위조가 된다 이 말이고. 이게 실제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자, 그 다음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동거를 청산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왔어. 안 하겠다는 거지, 결혼을. 그렇잖아요? 신고할 당시에는. 됐나요? 그랬다면 그것은 그 의사가 철회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위조가 되는 거예요. 설령 미리 그 전에 그 용지에 찍혀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신고할 당시에는 이 여성이 철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서를 이렇게 할 수 없죠. 원래 혼인신고서는 같이 하는 것이니까. 자, 24번을 가보죠. 자, 홍콩 교통국제화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소라 그랬습니다. 공무사 아니고요. 여기서 의뢰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 사진을 갖다 붙였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건 동일성 상실이잖아요. 그렇죠? 동일성을 상실시킨 것이기 때문에 변조가 아니라 위조다. 위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효기간도 경과했는데 경과하지 않은 것처럼 하게 되면 어떻게 위조다 이 말이죠. 자, 이 25번이 아주 골 때리는데요.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뭡니까? 진정한 것으로 오신케 할 정도라면 위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빨간색으로 칼로 오려내어서 풀로 붙였다. 칼 동그라미, 풀 동그라미, 복사 동그라미. 이게 일반인이 봤을 때 오신케 할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만들어놨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7, 80년대라면 당연히 오신케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조가 안 된다 하겠지만 오늘날에는 첨단 기법을 갖다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일반인 사람을 봤을 때 오신케 할 정도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조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고 이걸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26번인데, 이 26번 판례가, 이것이 이제 작년에 나온 최신 판례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경찰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볼까요? 자, 문서죄의 보호법칙은 뭐뭐인데, 그게 원본인지가 아닌지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일 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볼까? 여러분들이 그 대학 입학시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치른 시험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이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인데 우리가 여기서 원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원서를 그 학교 가겠다고 원서를 제출하는데 이 원서는 여러분들 공문서 원본을 줍니까? 사본을 줍니까? 원본을 줘야지. 원본을 제출해야지 사본을 제출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문서가 원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학 입학 시험처럼 원서를 낼 때 이거 원본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사본 주면 안 되고. 근데 그런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복사를 뜬 다음에 그렇죠? 복사를 뜬 다음에 이것을 마치 원본인 것처럼 쓰면 이게 바로 사문서 위조이고 동행사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건데 우리가 변호사 같은 경우에 그 사건을 수임을 하잖아요. 사건 수임하면 법원에다가 그 사건을 수임했다는 그 인지를 붙여요. 그러니까 한 건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원본 대학 입학 시험 할 때 원본을 제출할 때 그 인지대를 붙여요. 인지대를. 그쵸? 인지대를 사서 몇만 원짜리 인지대를 붙여서 제출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변호사도 사건을 수임할 때 그 사건들마다 이 경유증표라는 것을 붙이는데 붙여서 제출하는데 이 경유증표마다 이 인지대가 본다고 인지대가. 근데 그 이 경유증표, 이 인지대를 사야 되는데 그 인지대를 사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아예 복사기를 싹 정말 원본처럼 아주 교묘하게 복사기를 떠가지고 그 인지대를 안 주려고 복사한 이 복사본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원본을 제출해야 되니까 원본을 제출해야지 복사본 제출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문서 위조가 된다. 자, 다음 페이지. 자, 27번인데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이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신캐 할 정도 였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로 봐요. 그래서 작성 명의자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였더라도 인장이 찍히지 아니했대요. 그 다음에 작성 명의자 인장이 안 날리지도 않았고 번호가 기재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든지 기명만 있고 날인이 빠져 있다든지 서명 날인이 없다든지 그랬다면 전부 다 이것이 오신케 할 정도였기 때문에 위조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 밑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위조가 아닌 거 볼게요. 자, 위조가 아닌 것을 보면 파란색을 들어야 되겠네요. 그래,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인데 권한이 있는 자 승낙했다. 남용했다. 전부 다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위조 변조 작용명이 안 되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권한이 있는 자는 위조 안 되고 변조 안 되고 작용무용 안 되고 이 세 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알겠어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사람들 대표이사 권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위조 변조 작용무용이 안 돼요. 그 다음 이사 세임명이니까 이 권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이사도 권한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위조 변조 작용 나오잖아요. 작용무용 안 된다. 위조 안 된다. 이거. 됐죠? 그 밑에 지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인도 역시 나와 있듯이 재판상이든 재판이든 간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위조 변조 작용명이 안 돼요. 이것은 다 뭐예요? 이건 다 형식주의. 그렇죠? 형식주의란 말, 형식주의. 그 다음에 지배인은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이게 권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권한이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허위 작성 부실계절밖에 안 된다니까요. 자, 됐고 밑에도 지배인 세면 치시고 파란색으로.
그런 죄가 안 된다 이 말. 자, 그 다음 권한을 위임받았자. 권한 있는 사람인데 뭐 그쵸? 권한 위임받았네 그쵸? 그 다음에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자 명의신탁이네. 명의신탁. 명의신탁을 받았을 때 명의신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은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겠다는 말 아닌가? 수탁자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수탁자 명의 세무 치세요. 이게 명의신탁 아니에요? 뭐뭐를 했다 할지라도 권한을 받은 것이 포괄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조가 변조가 안 돼요.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안 받아도 돼요. 포괄적으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인데 계산서는 누가 끊지? 계산서를 끊는 사람이 누가 끊어져요? 계산서를 끊는 사람은 공급자가 끊어져요. 공급자가 끊는다고요. 이 사람이 작성권자란 말이에요. 작성권자. 됐어요?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란에 다른 사람을 썼다 할지라도 아니 작성권자는 자기 이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달리 쓰게 되면 위조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놔두고요. 이 부분을 달리 쓰는 것은 이건 내용이지 문서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지 예, 타인 명의를 모한 부분이 없어요. 위조가 안 돼요. 계산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 세금 계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공급자란이 있고 공급받는 자 란이 있어요. 여기서 이 명의자가 이 공급자 여기다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자기 이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문서의 내용이지 이 부분은 달리 써도 괜찮아요. 이 부분을 달리 썼다 해서 타명 위조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끊는 자 이 부분을 달리 쓰게 되면 위조가 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뭐다? 달리 써도 위조가 되지 않는다.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위조가 되려면 오신케 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신케 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2번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여 뭐뭐를 작성하면서 명의자의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다만 자기 이름을 썼다라고 했을 때 자기 이름으로 어떻게 했대요? 자기 이름으로 보증인 난을 썼대요. 서명하게 했을 때는 위조가 되지 않는다. 이 점만 갖고서는 오신케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위조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앞 가로 한번 열어볼까요?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고 이 정도만 갖고 한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변조까지 볼까요? 좀 더 볼게요. 자, 변조 봅니다. 변조. 역시 똑같죠. 권한 없어야 되고, 진정성립이라는 거, 타임명이 똑같고, 동일성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 유가증권을 다 배웠습니다. 금액 일자 다 배웠고요. 권한이 없다는 말은 초월까지 말한다는 거 봤고, 진정문서이기 때문에 허위이거나 위조는 안 된다는 거 봤고, 동일성을 유지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볼까? 색깔로. 본질적 안 되고요. 중요 부분 안 되고 다 위주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성명을 유한이 경과한 것을 새 거로 바꿨다. 사진을 갖다 떼어놓고 붙였다. 이런 것들은 다 동일성 상실이기 때문에 위조가 된다. 역시 정도도 오인케 할 정도이면 된다. 그쵸? 자, 갑니다. 자, 빨간색을 들으시고요. 승낙 없이 한 것이라면 위조 변조가 될 수가 있어요. 동의 없이 한 것이라면, 합의 없이 한 것이라면. 아시겠죠? 아니, 이게 뭔데? 변조가 뭔데요? 유형위조잖아, 유형위조. 유형위조이기 때문에, 땡땡. 내용은 불문이다. 내용은 불문이기 때문에, 그게 누구한테 유리한지, 의사합치한지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런 건 다 뭐예요? 이런 거는 다 세모치고, 돼지꼬리. 세모치고, 돼지꼬리. 이게 유형위조니까 그런 거예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승낙 없이 한 것이라면 변조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이니까 숫자를 바꿨잖아요. 동일성이 수정된 것이니까 동일성이 유지가 되었으므로 변조가 되는 거고요. 타인 합의 없이 한 것인데 그 내용을 바꿨는데 이 내용을 바꾼 것이 바로 써보세요. 동일성 이게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변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도 빨간색으로
승낙 없이 동그라미, 승낙 없이 동그라미 하였다는 거죠. 문구 글자만 바꿨다 이거. 그 옆에다가 요것만 써 넣었다. 역시 동일성이 유지가 된 것이므로 동일성이 유지가 된 것이므로 변조가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16번까지 썼잖아요. 근데 옆에다가 17번 썼다는 거지. 동일성이 유지가 된 거지. 글자만 바꾼 거니까. 그 다음에 이페인인데 이페인을 마음대로 매수자라고 지 마음대로 썼다는 거지. 마음대로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은 권한이 없이 한 거지. 권한이 없이 한 것이고 이페인을 매수를 썼으니까 글씨만 바꿨지 자구만 바꿨기 때문에 역시 동일성이 유지가 된 것이므로 변조가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권한을 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조 변조가 될 수 있고 자, 기재를 바꾼 것이니까 변조가 될 수 있는 거죠.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자, 요거 좀 외워야 됩니다. 8번 외워야 됩니다. 외울 게 아까 위조도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도 화이트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를 떴다 이거 누가 봐도 오신케 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응? 근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월급의 입금자 부분을 지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앴죠. 이 부분을 지웠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었다.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동일성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사문서 변제로 갔습니다. 근데 참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화이트 테이프를 지우고 복사했는데 이게 오신케 할 정도였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외우시라고요. 자, 9번 가볼게요. 자, 계약서 원본을 스캔 떠서 복사하여 화면에 띄운 다음에 보증 금액 란을 공단으로 만들고 프린터기로 출력을 해서 그 금액을 3,000으로 변조를 했다. 그쵸? 팩스로 붙였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공란을 띄우고 그쵸? 공란을 띄우고 거기다가 3,000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변조죠, 변조. 원본을 갖다 놓고 스캔 떠서 자고를 넣었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가 되었으므로 변조고 팩스로 보냈기 때문에 행사가 되는 것이고. 자, 안 되는 거. 타의 명의 모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명의는 위조 변조가 안 되지. 권한 받아도 권한 있는 거니까 안 되지. 그쵸? 그 다음에 A로 통용되었는데 거기다가 옆에다가 B라고 적었대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타의 명의를 모형한 바가 없어요. 타의 명의를 모형을 해야지 위조 변조가 되는 건데 모형한 바가 없는데 뭐. 그쵸? 그래서 변조가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목적범위죠. 목적이라 하는 것은 100% 미필적이면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 다음 법무사가 타인의 무슨 뭐뭐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오히려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없음을 알면서 동그라미 고의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자, 필요적 몰수는 아니니까 뭐 이무적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위조, 변조 이런 문서는 뭐 이무적 몰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 개수는 명의인 수인데 8가 나와 있죠. 빨간색으로 명의인 동그라미 수대로 개수가 된다. 됐나요? 하나의 문서라면 이게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뭐 죄수관계는 뭐 됐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